좀 더 나은 한 주를 기대하면서 마감 시장 듣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힘든 한 주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동시호가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낙폭은 좀 줄였지만 반등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38% 오르면서 1923선을 기록합니다. 장중한 때 1910선까지 내려가면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2,5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800억 정도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0.58%대까지 하락합니다. 장중한 때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좀 줄인 것이지요. 일중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장중 540선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530포인트까지 1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0.58%대의 약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와 매수 방향성을 좀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166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시총 상위 종목 2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생명이 4% 넘게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보험주에 대한 매력도 커져가면서 오늘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 SGS가 2.9% 떨어지면서 31만 5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8%대 상승, 네이버는 1.5%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 두 장도 살펴봅니다. 다음 카카오가 2%대 조정을 받습니다. 이제 12만 원대까지 내려오고요. 셀트리온, 동서가 약세, 오늘 파라다이스가 3% 넘는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1.8% 오르고요. 오늘 낙폭 모두 줄이고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사실 오늘 0.4, 0.5%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OLED 소재 관련주와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3.7%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박스권에서 의미 있는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8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 많습니다. 내년도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KCC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일모직 상장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증거금이 거의 28조까지 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지요. 제일모직의 지분가치, 제일모직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하에 KCC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가치 평가가 다시금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CC 워낙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5.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54번 9,000원 제일모직 상장 관련주로 최대 수혜주로 KCC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뉴엘 파산 선고와 관련해서 급락했던 기업은행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납니다. 4.25%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4,700원. 순이자 마진이 내년에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방어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 속에서 많이 빠진 기업은행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자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타났거든요. 오늘 은행주들이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웹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데요. 사실 웹젠이 오늘 오른 것에 대해서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중 차트로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웹젠이 오늘 하한가 갔었거든요. 일중 차트 확인해 보죠. 자, 웹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다시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웹젠 일중 차트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만 거의 30% 가까운 변동성이 있었다는 거죠. 22,400원에서 31,100원까지 그야말로 급격한 변동. 하루에 주가가 나타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요. 웹젠이 이렇게 하한가까지 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모바일 게임주들 모두 따라서 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웹젠이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자 하락했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다시금 상승 전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바일 게임주들 확인해 보죠.
자, 조이시티가 오늘 7.8% 오릅니다.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게임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모바일 게임 업종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던 업종이 오늘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냈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관련주들 움직임 가운데는 오늘 대명 엔터프라이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큐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독립 영화가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관객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작비가 전혀 들지 않은 이 영화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장한 알테오젠 바이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말까지 IPO가 굉장히 많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이상 빠지고요. 공모가가 26,000원이었는데 공모가를 훨씬 윗돌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먼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완일 이호금 파트너 제일모직의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의견.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 게임과 사물 인터넷 관련주 여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피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2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어저께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특히나 수요일, 목요일 하락폭이 컸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한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500억 이상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을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외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수가 상승 마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의료정밀이라는 기계, 전기전자, 철강 업종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도 360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436 종목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작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최근의 시장 상황에 비한다면은 그닥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낙폭을 줄인 것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장중에 1% 이상 하락하면서 530선까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532.9선에서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저가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다소 좀 축소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532선 내외 정도의 533선 정도의 흐름은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쨌건 간에 약세 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기관들이 하루 만에 매도세가 좀 전환이 됐는데 금융창구나 투신연기금에서 상당히 고른 매도세가 보인 점을 오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웹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았고 한호가 모자라는 호가에서 오늘 급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한 이후에 특징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2일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정말 고단하고 힘들었던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였고 코스피 시장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 좀 위안이 될까요? 주말 동안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아주 낯선
숫자가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1921선입니다. 장중 한때 191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1990선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는 533선 0.6% 떨어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그래도 코스피가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는데 금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약 0.27% 상승의 폭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192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모습들, 즉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 시각을 찬다라면 금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전체적으로 업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라면은 금융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업종들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금일 전체적으로 3.5% 정도의 보험업종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크다 큰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보험업종들이 연달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주들이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금일 상승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전기가스 업종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면 삼성의 STS가 3.4%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장 이후에 또는 이제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금일 특이 종목들 움직임 살펴본다면은 금일 삼성 SDI가 4%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BMW에 이어서 폭스바겐에까지 배터리 공급이 개식됨에 따라서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 매출액이 2015년도에서 본격적인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금일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도 금일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었는데 강원랜드는 상당히 높은 현금 보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자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매해 배당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고배당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기아차도 좀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2.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인데 11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9%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내수 시장의 시장 점유율 회복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SUV 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2.7%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U+도 1%,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G U+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습니다. 4.4%였었는데 그게 항상 오버행 리스크로 시장에 인식되어 왔었는데 그 물량이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됐었거든요. 즉 오버행 리스크가 정리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가의 리스크가 없어져버리는 상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1.8%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성신약이 월요일, 화요일 급등세가 나타났고 수요일과 목요일 약간 조정을 받는가 싶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던 대상이 오늘 9%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임세령 상무의 지분 매입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상의 사장 역시 지분 매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강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이 KCC가 5% 이상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은 제일모직 상장에 따른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한항공이 금일은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말 그대로 차익 시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나타나는 건 차익 실현 외에 추가적인 의미는 필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제일대당 우리나라 음식료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2% 이상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밑꼬리를 좀 다는 종목들 그리고 어제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증시가 오늘 1%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상해종합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금 장중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0.79% 상승한 17,393.79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오후 2시 반 이후 중국 지표 발표와 함께 증시는 약세로 좀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118.93엔선으로 엔 강세 기조가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0.17% 상승한 2,930.51%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강세 움직임 나가는 모습 이어져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00선 내외의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쉬어가고요. 일본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금일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역시 기관들의 연속 매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기관들의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쉽게 소위 크게 받아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 다음 카카오가 오늘 2.6%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세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파라다이스가요 3.6%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어떤 기저효과라든지 홀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 한 해는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라는 증권사 좀 전망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컴투스가 2.4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또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죠. 한국토지신탁이 2.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지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메리츠존금증권의 지분 인수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장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CJ E&M이라든지 원익 IPS, 골프존 등은 오늘장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안내를 드려보면 앞서 웹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이 종목 상당히 좀 불안한 양상입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모 증권사에서 중국발 웹게임 사천사 지검이 시장 1위를 지켜내고 있고 신규 모바일 게임인 전민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급격하게 상한가로 빠른 속도로 좀 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다만 장중에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급격하게 좀 돌아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여차하면 또 이런 탄력성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하방 쪽에 상당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하자. 이것은 이상현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 디지털옵틱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등 좀 실어내는 모습이었었죠. 무엇보다도 심근경색 진단용 카트리지 5종에 대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처로부터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 부품 외에, 그러니까 휴대폰 카메라 쪽 모듈 외에도 이런 신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이 종목 역시 시장 대비 강세 흐름, 9%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알리바바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서 애플의 아이폰 지문 인식 기능인 터치 아이디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터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 의뢰 또 이 종목이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이 종목 오늘장 상당히 거래 수반하면서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크루셜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지금 마감이 되고 있지요. 원달러 환율 동향 오늘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당 1,103원. 오늘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동향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전일 미국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고요. 1103원에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사흘간의 하락을 마감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어떤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달러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흘간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인 0.4%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0.7%로 발표가 되자마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고요. 이 양호한 지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전망 속에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이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 좋으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또 역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외의 통화들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매 판매 호조와 유가 급락으로 하락폭이 컸고요. 그리스 문제는 향후 유로화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이 해외 선물하신 분들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중앙은행 총재 얘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1.5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 쪽은 물론 달러에 반대긴 합니다만 매수 쪽으로 상승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화는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죠. 거기다가 다음 주에 미국 달러 금리 정책까지 수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는 좀 한산하긴 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어떤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요. 섣부른 예측보다는 일단은 달러 강세 이쪽에 조금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오늘과 오늘 이혜진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를 현물시장에서 나타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팔았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2,500억 이상 나타났습니다. 전일 7천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났을 때 선물옵션 만기를 딴 당시 이벤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매도가 이어진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연기금이 1,2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은 한숨 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확대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만 무려 1,200억 이상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 등 국내 대표 우량주들 중심으로 업종 대표들을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전략과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등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입니다. 500억 이상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코덱스 200과 삼성전자 우선주를 1, 2, 3위로 나타내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게 삼성전자, 코덱스 200과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물산과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건설 순으로 물량을 출회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은 큰 변동성 없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샀나요? 네, 오늘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준 종목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이 밖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아이센스, 메디톡스, 인바디와 같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오늘 웹젠과 컴투스, 게임빌 등이 매수 상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게임주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특징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상장된 알테오젠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 밖에 외국인은 성우하이텍과 CKH 그리고 파트론 등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와 아이센스 그리고 메디톡스, 차바이오텍과 같은 외국인은 매수를 했었던 일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기관들은 매도하는 양상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수급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선물시장에서는 매수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동향 나타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2015년도 3월물 선물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선물옵션 시장이 만기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상태로 진입이 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거래소 쪽과 선물시장 쪽에서 수급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뭐 선물 쪽에서는 방향성은 좀 상승적으로 다시 한번 갈피를 잡고 있지만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지선은 선물지수로 245포인트, 종합주가지수로는 1920포인트 선에서 지지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쪽에서만 수급이 변화되지 않는 위치에서라면 일단 반등 시도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지만 현재와 같이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 양분화시켜서 매수와 매도가 서로 교차가 된다면 시장 흐름은 오늘과 같이 좀 박스권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245포인트의 지지선을 다음 주 월요일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45포인트 선이 견조하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248포인트로 상승 스키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매매 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단은요, 다음 주 시장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직 상장,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피 전략이 쉽지만은 네.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달 동안 올랐던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급락을 하면서 두 달간의 상승을 반납해버렸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수급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현선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의 확대폭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백오데이션은 뭐냐 하냐면 결국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물은 내려오고 선물은 올라가면서 백오데이션은 다시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즉 추가 하락에 대한 움직임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상승의 모멘텀이 없고 국내 증시가 개선될 만한 호재가 없다라는 점이 아직도 국내 증시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해서 수급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관심이 갔던가 아니면은 오늘 대한항공처럼 유가의 수혜주들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다면은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세를 유입하는 것이 그래도 연말까지의 최선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도 필요해집니다. 코스닥은 53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갈 길이 좀 멀죠? 코스닥 시장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결국 다시 원점인 듯합니다. 530선 장중의 지지와 함께 아래꼬리 좀 달아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었던 530에서 550선 내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아래꼬리에서 일단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뒀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 양상 보였었던 ADR 지표도 일단은 정체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다음 주에 상당히 여러 가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의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대형주 쪽에 매수세가 쏠려버리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움직임들을 다음 주에는 꼭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당히 압축하실 필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의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